안녕하세요. 비판하는 디자인 뉴스 강원 나지혜입니다. 드라마 디자인 법정에서 전시 관람을 둘러싼 다양한 입장 차이를 보여준다고 합니다. 전시장에서 생기는 입장 차이가 과연 무엇일까요? 함께 보시죠. 피해자 이진정은 지난주 피고인과 전시회를 감상하게 되었습니다. 기대했던 전시회였기 때문에 작품 감상을 진지하게 하고 싶었지만 피고인의 잦은 사진 요청으로 피해자는 작품 감상에 방해를 받았습니다. 야, 나 사진 좀 잘 나오게 사진 좀 찍어주라. 이거 잘 나오게. 야, 너는 사진을 찍으러 온 거야? 전시를 보러 온 거야? 당연히 전시 보러 왔지. 완전 잘 나왔는데? 인스타에 올려야겠다. 땡큐. 이 외에도 피고인은 SNS에 사진을 업로드하기 위해 시도 때도 없이 촬영을 하는 것이 발견되었습니다. 이에 피해자는 피고인을 헌법 제506조 4조항 규정에 따라 잠작직거죄로 기소하는 바입니다. 나 지금 법정. 피고인, 집중하세요. 피고인은 공소사실을 부인합니다. 피고인은 피고인의 방식대로 전시회를 즐겼을 뿐입니다. 이에 변호인 측은 피해자를 증인으로 신청합니다. 증인신문을 시작하세요. 이진정 씨, 해당 전시회는 사진 촬영이 허용된 전시였죠? 전시회장에서 사진을 찍던 사람이 피고인만 있었나요? 아니요. 한둘이 아니죠. 사진을 괜히 찍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날의 전시회는 사진을 통해 대중화되었기 때문에 사진 촬영이 오히려 좋은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감동 운운하면서 개인의 감상 방식을 무시하기에 한계가 있죠. 맞습니다. 사진을 찍는 관람객은 한둘이 아니죠. 하지만 그에 따라 어떤 문제가 발생하는지는 아십니까? 사진 촬영이 허용되었다곤 하나 타인의 작품 감상을 방해해도 된다는 말은 어디에도 없습니다. SNS 팔로워가 많으면 뭐합니까? 이런 기본적인 예의조차 없는데. 검사님은 SNS의 파급력을 모르시나 보죠? 자자, 정숙하세요. 친구의 SNS 활동 집착으로 인한 전시장 인증 촬영으로 작품 감상의 불편함을 느낀 피해자의 상황을 정상 참작하여 본 디자인 법정은 피고인에 대해 형법 제506조 4항에 의거하여 매너 없냐 죄를 적용한다. 여행을 갈 때도 사진 찍기 위주의 여행이 되고 음식을 먹으러 갈 때도 그렇고 점점 남에게 보여주기식 삶으로 확대될까 조심스럽네요. 자신이 행복한 삶이 아닌 행복하게 보이는 삶에 집중한다는 말이 있죠. 제3자에게 집중하는 삶은 자신이 삶의 주인공이 아니라는 점에서 생각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호원씨, 상대평가로 창의성 교육이 가능할까요? 가능하지 않다고 봅니다. 교수님은 왜 상대평가를 하시는지 그 궁금증을 까디오를 통해 풀어보시죠. 제대로 까는 라디오 까디오. 오늘의 주제는 지난 시간에 이어서 창의성 교육 속 한 줄 세우기 누구를 위한 평가 방식인가인데요. 네, 저번 시간에 학생의 입장에서 상대평가의 문제점을 얘기해봤는데요. 네. 어땠어요, 호원 씨? 그 친구 사연 듣고 어떤 생각이 들었어요?
전 되게 불공평한 것 같아요. 왜요? 학생만 나란히 이렇게 줄 서야 됩니까? 학생도 교수 강의 평가하잖아요. 네네. 그때 상대 평가로 한 줄 세우기 해야 공평한 거 아닌가요? 말에 뼈가 있는데요. 네. 진짜 그렇게 하면 어떨까요? 교수는 원하지 않겠지만 그렇게 당해봐야 네. 상대평가의 심각성을 확실히 깨닫지 않을까요? 그죠. 근데 당하는 것도 문제지만 상대평가를 할 때도 문제가 많을 것 같아요. 그럼 정현 씨는 상대 평가로 평가할 때 뭐가 제일 문제일 것 같은데요? 창의성이라는 게 누가 맞고 틀린지 따질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죠. 정답이 정해져 있는 건 아니죠. 평가 기준은 하나가 아닌데 왜 한 줄로만 세우죠? 때로는 3줄이 될 수도 있고 네. 10줄이 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러네요. 근데 저는 상황에 따라서 다 좋은 점수를 줘야 될 때도 있고 네. 한 사람도 A를 줄 수 없을 때도 있을 텐데 A는 몇 프로, B는 몇 프로 이렇게 비율이 정해져 있는 게 되게 곤란할 것 같아요. 그럴 수도 있겠네요. 네. 이렇게 문제가 많은데 교육부는 왜 창의성 교육에서 상대평가를 하라는 거죠? 네, 교육부의 지침이 창의 인재 육성이에요. 그래서 가장 다양하고 가장 창의적이어야 할 예술대학의 교육이 오히려 한 줄 세우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굉장히 크리에이티브한 상황이에요. 그러면 그런 교육부의 방침대로 네. 평가를 하는 교수는 어떤 생각으로 평가하고 있을까요? 그러게요. 교육자 입장에서 이야기를 해보니까 너무나 궁금한 거. 네. 네. 그래서 저희는 개원예술대학교 김윤경 교수님을 모셔서 인터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상대평가로 평가하실 때 곤란했던 경험이 있으신가요? 항상 곤란하죠. 같은 점수가 있는 친구가 셋이 있을 때 네. 그때 누구를 A를 주고 누구를 B를 줄까를 고민하게 되죠. 그렇다면 현재 향하고 있는 상대평가의 가장 큰 문제점은 뭐라고 생각하세요? 우리가 하는 이런 창의력을 중요시하고 예술, 디자인, 새로움에 대한 평가는 굉장히 다양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배움을 얻고 창의성을 얻는 데는 과정도 굉장히 다르고 방향도 다르잖아요. 한 줄을 세운다는 게 가능하지가 않죠. 학생들도 힘들고 교수들도 힘들죠. 네, 저번 시간에는 상대평가를 하는 교수님을 이해하지 못한다는 학생의 의견이 있었는데 이렇게 교수님의 입장을 직접 들어보니까 교수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교육 시스템의 문제였습니다. 네. 지금의 교육 시스템은 경쟁을 부추기기만 할 뿐 네. 협업이 중요한 창의성 교육과는 정말 거리가 멀다고 생각합니다. 맞네요. 근데 이렇게 문제의 원인을 제대로 알아야 해결책이 나올 것 같은데 네. 학교가 왜 이런 교육을 지속하고 있는지 알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은 현재 창의교육의 평가 방식에 대한 피교육자와 교육자의 입장에서 제대로 까봤는데요. 네. 다음 시간에는 이런 평가 방식을 결정한 교육부를 까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육부 딱 기다려. 살아있네. 지금까지 제대로 까는 라디오 까디오. 이제 잘 알겠죠? 교수님도 한 줄 세우기 평가 방식을 결코 원해서 한 건 아니었군요. 교육도 교육이지만 협업을 요구하는 시대에 상대평가는 끊임없이 경쟁을 부추긴다는 점에서 생각해봐야 할 문제입니다. 이제 마칠 시간이네요. 너무 아쉬워요. 아쉽군요. 우리 다음 방송은 언제죠? 6월 3일 토요일 9시에 찾아가겠습니다. 그때 만나요. 시청자 여러분 고맙습니다. 디자인의 꽃이다. 디자인 뉴스.